안녕하세요. 요가일러 연구소 요가일러입니다. 오늘은 중둔근을 강화하는 소마요가 동작을 해보겠는데요. 소마요가가 다른 요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동작의 자극은 어디에서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어떤 동작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패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찰하는 알아차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이라도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맘 공부에서도 다뤘던 중둔근을 편안하게 하고 강화하는 중둔근 운동과 볼테라피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지난번 볼테라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름 4.5cm 정도 되는 야광 탱탱볼을 구입하시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 탱탱볼은 오픈마켓에서도 구할 수 있고 또 큰 문방구에선 대부분 구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고 실용적인 공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요가 벨트인데요. 요가 벨트가 세라밴드와 다른 점은 탄성이 없기 때문에 몸에 둘러서 사용할 때 등척성 운동하기에 굉장히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용해서 운동을 해보실 텐데요. 일단 중둔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중둔근은 골반의 옆에 있는 근육입니다. 지금 제 손을 보면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 넣었을 때 장골릉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장골릉의 옆면에 붙어 있는 근육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약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시는 증상은 걸을 때 엉덩이가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서 한 다리를 든 채로 한 발로만 지지하고 양말을 벗거나 신으려고 할 때, 또 바지를 벗거나 신으려고 할 때 한 다리만으로 버티기 힘들다 라고 하실 때 중둔근의 약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동작으로는 한 발로 버티는 많은 동작들, 나무 자세, 전사 자세 같은 동작이 중둔근을 많이 쓰는 동작입니다. 자, 중둔근은 두 가지 동작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골반에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외전 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회전을 할 때도 중둔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외전과 외회전의 차이점을 생각해 봅니다. 외전은 그대로 옆쪽으로 나가는 것이 외전이고요. 외회전은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서 골반뼈 안에서 대퇴골이 밖으로 도는 것이 외회전입니다. 자, 그래서 꼭 큰 부하를 주지 않더라도 중둔근을 사용해서 고관절 외회전을 하거나 고관절 외전을 하면서 중둔근을 쓰는 느낌을 내가 정확히 인지한다면 삶 속에서도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운동에서도 중둔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두 무릎을 구부려 세운 채로 눕습니다. 발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셔서 가장 발바닥에 정강이 무게가 편안하게 맡겨지는 곳으로 눕습니다. 양쪽 발바닥에 찍는 무늬, 양쪽 골반이 찍는 무늬, 양쪽 등과 팔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생각해 봅니다. 좌우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겁고 진한지 살펴보고 일부러 그것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골반 위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살펴보고 어깨 위 목과 바닥 사이 공간을 살펴봅니다. 목의 뿌리를 지나 뒤통수 쪽으로 올라가며 뒤통수가 바닥에 찍는 무늬를 생각합니다. 그 무늬가 한쪽으로 조금 더 진하고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핏 봤을 때 좌우 대칭인지 생각해 봅니다. 몸통과 양팔 사이의 공간을 비교해 보고
골반의 중앙에서부터 양다리 사이 공간을 비교해 봅니다. 어느 쪽 다리가 골반 안쪽으로 조금 당겨져 있고 어느 쪽 다리가 골반에서 좀 멀리 바깥쪽으로 놓여져 있나요? 양쪽 발바닥 중에 안쪽이 조금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쪽 발이 골반이 더 들어와 있는 쪽, 다리가 더 골반 쪽으로 들어와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밖으로 나간 쪽 발인가요?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숨이 가장 명확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골반 양쪽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가벼운 곳을 골라서 만약 비슷하다면 왼쪽 골반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쪽 무릎에 노란색 물감을 칠하고 천정과 왼쪽 벽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듯 만약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골반이 더 가볍다면 오른쪽으로 포물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포물선을 그리듯 바깥쪽으로 기울일 때 골반과 반대쪽 무릎이 따라가지 않는 범위를 탐색합니다. 섬세하게 내 몸을 경험해 봅니다. 정말 매트에 찍히는 무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요? 약간의 무게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쪽 골반이 들리기 전까지만 갑니다. 한계까지 가셔서 그 한계를 알아차리시고 무릎으로 다시 원을 그리며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골반과 바닥 사이 관계를 탐색합니다.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무릎으로 다시 바깥쪽을 향해 선을 그릴 때 숨을 멈추지 않고 골반과 반대쪽 발바닥을 고요하게 합니다. 양쪽 골반 중에 어느 골반의 무늬가 더 진해지고 있나요? 무릎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몸의 어느 부분이 일을 하고 있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며 무게 이동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힘을 줬던 부위가 다시 편안해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2번을 더 반복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무릎이 밖으로 돌 때 안쪽의 근육은 길어지면서 속도를 제어하고 있고 바깥쪽 근육은 부드럽게 짧아지고 있죠. 골반 바깥쪽에서 부드럽게 짧아지는 부위가 느껴지시나요? 무릎이 밖으로 갈수록 부드럽게 짧아지며 바닥과 가까워지는 그 부위가 바로 중둔근입니다. 무릎으로 그리는 선을 명확하게 상상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원위치로 돌아오셔서 잠깐 멈춰 봅니다. 한쪽 무릎만 몇 번 움직이셨는데 양쪽 골반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비교해 봅니다. 맨 처음과 같은가요? 아니면 처음과 지금이 좀 차이가 있나요? 이번에는 왼무릎을 또는 지금 가벼웠다고 생각했던 그 무릎을 천천히 밖으로 열어서 골반과 반대 무릎이 따라가기 직전까지만 가셨다가 무릎을 더 밖으로 열려고 하며 반대 무릎과 골반을 고정했던 힘을 풉니다. 반대쪽 다리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 무엇도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한쪽 무릎만 밖으로 열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을 때 두 무릎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양쪽 무릎이 같은 곳을 보고 있나요? 또는 반대쪽으로 갔나요? 양쪽 골반 중에 어느 골반이 더 무거운지, 양쪽 등의 무게감, 뒤통수가 바닥을 누르는 위치를 봅니다. 돌아올 때도 골반과 반대 무릎은 그대로 두고 방금 동작을 리드했던 그 무릎만 벽과 천정에 그리는 원을 생각하며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원 위치로 돌아와서 골반이 바닥에 찍는 무늬, 발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느껴봅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이 아니라 뇌가 내 몸을 느끼고 통제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한쪽만 해도 뇌의 능력이 좋아져서 반대쪽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다음 동작으로 곧바로 넘어갈 텐데요. 양쪽 무릎에 똑같은 색깔의 물감을 묻히시고요. 양쪽 무릎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열어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이 무지개처럼 좌우 벽을 향해 그려질 텐데요. 마치 나와 내 친구의 성격이 다르듯 두 무릎이 가는 궤도와 느낌이 다르죠. 어느 쪽이 좀 매끈하고 부드럽게 선을 그리고 있나요? 어느 쪽이 좀 울퉁불퉁한 선을 그리고 있나요? 어느 쪽이 좀 급하게 내려가나요? 어느 쪽이 좀 더 여유롭게 내려가나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셔서 잠깐 멈춰 봅니다. 내 몸의 어느 부분이 늘어나며 팽팽해져 있고 또 어느 부분이 짧아지며 부드럽게 조여져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두 무릎에 그려진 물감을 다시 상상하며 무릎으로 옆벽과 천정 향해 선을 그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바닥에 놓여졌던 엉덩이 옆쪽이 가벼워지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감에 따라 발이 찍는 도장도 달라지죠. 원위치로 돌아와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두 무릎 동시에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출발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무릎이 내려가는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무릎이 점점 내려갈수록 허벅지의 가장 높은 뿌리를 지나 회음부가 당겨지는 것도 느껴지시나요? 회음부는 요도와 항문과 질이 있는 아래쪽 근육을 말합니다. 무릎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툭 떨어졌을 때 내 몸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위, 또 부드럽게 짧아지고 있는 부위를 봅니다. 만약 회음부가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소변을 참는다 생각하며 요도, 항문 괄약근을 부드럽게 조여보세요. 이렇게 회음부를 조일 때 무릎이 살짝 모여지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다시 볼일을 참았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처럼 회음부를 부드럽게 풀며 무릎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 보실게요. 소변을 참는 신용을 하며 회음부를 조여보고
그것이 내 무릎의 위치와 어떤 관련이 있지? 회음부를 부드럽게 풀어보며 또 무릎과 어떤 관련이 있나? 양쪽 회음부가 똑같이 조여지나? 아니면 좌우 중에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쓰인 느낌이 드나? 이제 두 무릎 똑같이 옆벽과 천정을 향해 선을 그리며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양발 바닥에 찍는 무늬, 양쪽 골반이 바닥에 찍는 무늬, 무릎이 향하는 방향, 내가 몸의 어느 부위로 숨을 쉬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맨 처음에 누웠을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 이제 중등근 근력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하신 동작을 통해서 고관절을 외전할 때 회음부와 내전근이 늘어나고 고관절을 내외전할 때 회음부와 내전근이 짧아지는 경험, 또 외전할 때 회음부와 내전근이 길어졌다면 옆에 있는 중등근과 장경인대 대퇴근막장근, 대둔근 상부섬유는 부드럽게 짧아지는 기랑관계에 대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랑관계라는 이론을 아는 것보다는 안쪽이 길어지니까 밖이 짧아지는구나. 안쪽이 다시 짧아지니까 바깥쪽이 다시 길어지며 원래 길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경험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등근이 자각이 되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중등근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근력 운동을 하는 방법은 이 벨트를 사용해서 루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요. 벨트 고리를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세라밴드와 다르게 벨트는 한번 연결을 하면 힘을 줘도 풀리지 않는 허리띠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름이 두 발을 동시에 여기 넣어서 두 다리 사이 공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여유가 있게 벨트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벅지에 벨트 고리를 끼신 상태로 양발은 무릎 아래로 가져옵니다. 엉덩이와 발꿈치 사이 공간이 약 20cm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곳으로 오시고요. 양 손등과 어깨는 편안하게 둡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쉴 때 양쪽 허벅지로 벨트를 팽팽하게 밖으로 밀어봅니다. 마실 때 힘을 부드럽게 풀어보시고요. 내쉴 때 벨트를 다리로 팽팽하게 밀어서 몸의 어느 부분이 쓰이고 있나 살펴봅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실 텐데 아까 벨트 없이 다리를 밖으로 열어 돌려 내릴 때 엉덩이 바깥쪽이 부드럽게 짧아졌었죠. 그 부위를 느끼면서 다음 날숨에 다시 허벅지로 벨트를 팽팽하게 밀어봅니다. 이제 숨을 한번 마실 때 그 힘을 푸시고요. 내쉴 때 양쪽 다리로 벨트를 팽팽하게 밀어내며 두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을 얼굴 쪽으로 굴립니다. 굴린다는 것은 공을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바닥에서 떼어내지면 공이 위쪽으로 이동하며 위쪽으로 바닥을 누르게 되겠죠? 골반의 구름도 마찬가지여서 꼬리뼈가 들리면 청골 위가 바닥에 닿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로 계속 바닥을 밀며 아래쪽부터 하나하나 떼어 올립니다. 숨을 멈추지 않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고 허벅지로 벨트를 좌우로 팽팽하게 당기며 두 무릎을 앞벽을 향해 멀리 밀어줍니다. 그래서 골반뼈와 대퇴골이 만나는 고관절 부위에 주름을 쭉 펴니다. 허리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 아래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요. 치골에 물방울 하나 톡 떨어뜨린다면 배꼽 쪽으로 또르르르 굴러 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위치에 골반을 고정합니다. 가슴을 턱 쪽으로 살짝 부풀려 주는데 이때 허리에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슴, 어깨, 양팔, 등을 부드럽게 하고 계속 다리로는 벨트를 팽팽하게 당기지만 어깨와 목은 부드럽게 둡니다. 노래를 불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하체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쓰려면 에너지가 하체로 흘러가줘야 되고 상체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만약 내가 상체에 힘을 주고 있다면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중둔근을 느끼며 계속 허벅지로 양 다리를 밖으로 벌리며 발을 부드럽게 해서 천천히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바닥에 찍는 무늬를 지켜보세요. 움직임의 순서를 느끼고 맨 마지막에 바닥으로 내려오는 부위를 봅니다. 좌골이 바닥에 닿은 후에 벨트를 밖으로 풀어서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양 발을 편한 위치에 내려놓고 양쪽 골반의 무게감, 발이 찍는 무늬를 살펴보세요. 이제 중둔근을 이완해주는 동작 볼 테라피로 마무리를 하실 텐데요. 볼 테라피에 공을 놓을 곳은 골반 사이 청골 좌우에 놓으실 겁니다. 청골은 속옷을 입고 있는 부분 골반의 뒷면을 만져보면 가운데 약간 볼록하게 느껴지는 뼈가 있는데요. 이 뼈의 좌우에 테라피 공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골반을 가볍게 들어서 청골 좌우에 공을 놓으면 공 사이 간격이 한 4-5cm 정도 벌어지게 되고요. 양팔은 좌우로 넉넉하게 펼쳐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공이 만드는 작은 언덕을 느끼시면서 그 언덕 너머로 골반을 부드럽게 굴려 내립니다. 좌골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허리가 가볍게 뜨는 것을 느껴봅니다. 허리가 부드럽게 짧아질 때 어디가 늘어나며 길어지고 있나요? 아랫배와 복부 주변을 부드럽게 보면서 길이를 느껴봅니다. 숨을 어디로 쉬고 계신가요? 복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늘어나는 것이 불편해서 힘을 주고 계시다면 숨이 가슴이나 명치 쪽으로 느껴지실 거고요. 늘어나고 있는 배를 부드럽게 하고 늘어남을 허용하고 계시다면 숨이 아래쪽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숨이 다 나가고 나면 마시는 숨에 골반 전체를 왼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시고요. 내쉴 때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낮춥니다. 만약 너무 아프다면 억지로 낮추지 마시고요. 무릎을 그대로 들고 그 자리에서 숨 쉬며 이완해서 조금 자극이 줄어들면 조금씩 낮추는 방법을 쓰시거나 무릎 아래 쿠션을 깔아서 받쳐주는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고개에 중둔근이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게 엉덩이 옆면을 부드럽게 하며
무릎을 점점 낮춥니다. 무릎이 한쪽으로 넘어갈 때 골반이 따라가죠? 골반이 공 위에 얼마나 무겁게 내려 놓여지고 있나요? 양쪽 등의 무게감, 양쪽 어깨의 무게감, 양팔의 무게감을 살펴봅니다. 배와 옆구리 회음부를 부드럽게 해서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아래쪽으로 호흡이 내려간다 상상합니다. 다음 날숨이 다 끝나고 나면 마시면서 두 무릎을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골반을 반대쪽으로 밀며 두 무릎 다시 한번 원을 그려서 한쪽 방향, 골반을 민 반대쪽 방향으로 서서히 낮춥니다. 수평으로 골반을 충분히 밀어주셔야지 공 두 개 중에 하나가 엉덩이 옆면 중둔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자극이 없거나 골반을 한쪽으로 밀기가 좀 힘드시다면 공을 들어서 옆 엉덩이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공에 내가 골반을 충분히 내려놓고 있는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조이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발날을 넓고 부드럽게 바닥 향해, 허벅지를 넓고 부드럽게 바닥 향해 가라앉힙니다. 배와 옆구리를 편안히 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숨이 다 끝나고 나면 마실 때 두 무릎을 천천히 세워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골반을 제자리로 가져가서 엉덩이를 무겁게 내려놓고 골반 아래에 있던 공 두 개를 모두 밖으로 빼냅니다. 맨 처음에 누웠을 때 생각나세요? 그때 발이 찍는 무늬, 골반이 찍는 무늬, 양쪽 어깨와 팔이 찍는 무늬, 머리가 찍는 무늬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무늬가 달라졌나요? 여러분들이 중둔근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완이 되셨다면 몸이 조금 더 넓게 펼쳐져 있는 느낌,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장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그냥 몸을 가지고 놀듯이 반복해 보시면 내 몸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가일러 연구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